친구의 초대로 간 요리 교실에서 시작된 새로운 만남, 그곳에서 피어난 금지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들어 저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 커져만 갔죠. 남편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아침을 차리는 반복된 일상.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주말이면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끔은 근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려 해도 늘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응, 알았어. 그 무심한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마음 한켠이 공허해졌어요.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더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나를 위한 무언가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민정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정이는 제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로, 늘 밝고 유쾌한 성격이라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죠. 민정이는 저에게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교실을 듣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다며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요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조금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요리 교실이라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저는 민정이에게 나 요리 교실 같은데 가본 적 없어서 좀 걱정된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민정이는 웃으며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가보면 정말 재미있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보는 거라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 라고 했죠. 민정이가 그렇게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저는 결국 마음을 먹고 가보기로 했어요. 민정이가 나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꼭 같이 가자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탁하자 저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주말 아침 저는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편안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골랐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 더울 수도 있으니 얇은 카디건도 챙겼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살짝 묶고 가볍게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니 마음이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친구랑 요리 교실에 간다고 간단히 말했죠.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며 잘 다녀와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무심한 모습에 살짝 서운했지만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문을 잠그고 나서 저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문화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가는 길에 동네 공원을 지나며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공원 한쪽에 핀 벚꽃나무를 보니 문득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니 예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며 사진을 찍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요리 교실이 열리는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강의실 안은 밝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나무 테이블 위에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요리 관련 포스터와 작은 장식들이 붙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동네 공원이 살짝 보였고, 햇살이 강의실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강의실 안에는 은은한 빵 굽는 냄새가 퍼져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민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여기야, 빨리 와 라고 했어요. 저는 민정이 옆자리에 앉아서 오늘 뭘 만들 거냐고 물었죠. 민정이는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를 배운다고 브루스케타랑 크림 파스타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요리를 좋아하지만 이탈리아 요리는 처음이라 살짝 긴장됐어요. 민정이는 제 표정을 보고 긴장하지 마, 강사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 라고 위로해줬죠. 강의실에는 저와 민정이 외에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고, 다들 밝은 표정으로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분은 친구와 함께 왔는지 서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혼자 조용히 재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강사님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강사님은 먼저 오늘 만들 요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고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강사님은 브루스케타를 만들 때 토마토를 어떻게 다듬는지, 바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향이 잘 살아나는지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저는 민정이와 함께 토마토를 썰고 바지를 다듬으며 수업에 집중했어요. 민정이는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농담을 던져서 저는 웃음을 참느라 정신없었죠. 민정이가 너 요리하는 모습 진짜 진지하다. 이러다 셰프 되겠네. 라고 놀리자 저는 웃으며 그럼 너는 요리보다 말하는데 더 열중이잖아. 라고 맞받아쳤어요. 민정이는 깔깔 웃으면 그래도 우리 팀이 제일 잘할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그러다 문득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죠.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체크무늬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아주 능숙했고 집중하는 모습이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손질하던 재료를 잠시 내려놓고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민정이에게 저기 옆자리 사람 좀 낯익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속삭였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더니 글쎄,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라고 했죠.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니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사님이 각자 짝을 지어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민정이는 이미 앞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와 짝을 지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그 사람과 짝이 됐어요. 그는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손을 맞잡으며 저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죠. 준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로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잠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희는 함께 브루스케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토마토를 다듬는 손길이 아주 능숙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자주 하시나 봐요. 라고 물었죠. 준호 씨는 웃으며 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요리 교실에서 배우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는 이어서 사실 요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오게 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요. 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말에 살짝 놀랐어요. 외롭다는 그의 말이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저도 모르게 저도 요즘 집에서 외로운 시간이 많아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말을 꺼내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요리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네요. 라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어서 저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준호 씨는 요리를 하면서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제가 바지를 잘못 다듬자 웃으며 부드럽게 고치는 법을 알려줬고, 브루스케타를 오븐에 넣을 때도 제가 뜨겁지 않게 조심하라고 세심하게 챙겨줬죠. 그는 바지를 다듬는 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향이 더 잘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의 손길을 따라하며 정말 향이 더 진해진다고 감탄했죠. 준호 씨는 저를 보며 요리 배우는 모습이 정말 진지해서 보기 좋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쑥스러웠지만 고맙다고 대답했죠. 요리가 완성되고 저희는 함께 만든 브루스케타를 맛봤어요. 신선한 토마토와 바질의 향, 그리고 바삭한 빵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죠. 준호 씨는 제게 정말 잘 만들었네요.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브루스케타를 다 만들고 나서 저희는 크림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크림 소스를 만들 때 버터와 생크림의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꼼꼼히 알려줬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라고 물었죠. 준호 씨는 웃으며 요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특히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면 더 즐겁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며 저도 오늘같이 요리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했죠. 파스타를 만들면서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에서 자주 만드는 요리가 된장찌개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저도 된장찌개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준호 씨는 기꺼이 알려주겠다고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모두 함께 만든 요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테이블 위에는 브루스케타와 크림 파스타가 예쁘게 차려졌고 강사님이 준비해 주신 레모네이드도 함께 나왔어요. 저는 준호 씨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으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요리 외에도 다양한 취미가 있다고 했어요. 등산을 좋아하고 가끔 혼자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고 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순간을 기록해두고 나중에 꺼내보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예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닐 때 사진을 많이 찍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추억을 만들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준호 씨에게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못 찍었어요. 라고 말했죠. 준호 씨는 그럼 다음에 같이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동네 풍경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마음 한켠이 설렜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준호 씨가 저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저희 동네 근처 공원에서 자주 산책을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그럼 우리 정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그럴지도요. 앞으로 자주 마주치면 좋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설렜어요.
그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하는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죠. 그는 이어서 동네 공원에 아침에 가면 참 예쁜 풍경이 많아요. 특히 아침 안개 낀 날은 정말 사진 찍기 좋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아침 산책 자주 나가는데 다음에 마주치면 사진 찍는 법 좀 배워야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꼭 같이 산책해요. 라고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정이는 저에게 오늘 어땠어? 재미있었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정말 재미있었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요리도 배워서 좋았어. 라고 대답했죠. 민정이는 저를 보며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당황하며 그래,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 씨와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 설레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민정이는 장난스럽게 혹시 옆자리 아저씨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아니야. 그냥 요리 같이 하면서 얘기 좀 했을 뿐이야. 라고 얼버무렸죠. 하지만 민정이는 눈치가 빠른 친구라 웃으며 그래 그래. 잘 보냈다니 다행이네.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호 씨와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보여준 세심한 배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길을 걷다가 동네 공원을 다시 지나게 됐어요. 아침에 봤던 벚꽃나무가 저녁 햇살을 받아 더 예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나무를 다시 바라봤어요. 준호 씨가 말했던 아침 공원의 풍경이 떠오르면서 정말 다음에 우연이라도 그를 만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친구와 요리 교실에 다녀왔다고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설레는 시간을 보낸 게 괜찮은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준호 씨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고민을 잠시 미뤄두고 싶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문득 준호 씨가 알려줬던 바질 다듬는 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에게 요리 교실에서 배운 요리에 대해 간단히 말했어요. 오늘 브루스케타랑 크림 파스타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었어. 나중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물었죠.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며 잘 다녀왔어.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늘 이렇게 무심한 대답만 돌아오니 마음이 더 허전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준호 씨와의 시간이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설렘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준호 씨와의 추억은 소중한 비밀로 남겨두고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설렜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혹시라도 준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안고서였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침 안개가 살짝 낀 풍경이 정말 예뻤어요. 준호 씨가 말했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아쉬웠지만 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 풍경을 사진으로 찍으며 언젠가 준호 씨와 이곳에서 다시 마주칠 날을 기대해봤어요.
친구의 초대로 간 요리 교실에서 만난 준호 씨와의 시간은 제 삶에 새로운 설렘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은 이런 금지된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